저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사회적 기업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 4년 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담당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원에 가서 사회적 기업 석사 졸업을 했고, 제가 만든 조그만한 그런 경험이지만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뭔지 잘 모르겠고, 사회적 기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또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라고 사회적 가치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고 가신 용기와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할 만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기업이 뭐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인턴도 나눠주고 그리고 쌀도 나눠주고 목욕봉사도 하고, 근데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기업이 직접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데 사회적 기업,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착한 기업하고 함께 한다는 후광 효과를 기업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기업하고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시장 진입이 쉽고 좀 더 재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리소스와 캐퍼빌리티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이제 기업도 사회적 기업한테 손을 잡을 것이고 사회적 기업도 기업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기업이 용역회사나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원하는 사회 문제, 사회 참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기업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왜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지 철학과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면 대기업이 먼저 가서 일을 하자고 합니다. 찾아가요, 우리가. 제가 여기 사례도 있지만 제가 찾아가서 졸라서 하자고 그랬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의 후원을 잘 받는 방법이라든지 대기업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일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꾸준하게 하시면은 기업이 그런 좋은 기업의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오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신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세요? 학생분 손 들어보세요. 학생이 많네요. 학생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사회적 기업 오신 분. 학생들이 더 많군요. 학생들은 네 대기업 들어오려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하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비전인데 5년간의 중점 과제가 창업, 일자리, 사회 문제 참여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창업하고 일자리 부분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혹은 함께 해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 제조, 유통의 대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었어요. 안심생활, 이지무브, 자연찬. 여기는 수십억이 투입된 좀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자본을 투입해서 이런 각 부분의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지금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여기 대학생분들, 중고등학생, 그 중에 그런 기업가분들 발굴을 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서초창의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H-ONDREAM 오디션이라는 뭐 슈퍼스타 K 같은 건데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를 해서
15팀을 선정해서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냥 줘요.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주고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여기 출신의 사회적 기업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CSR 프로젝트를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분들이 훌륭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멘토링도 하고 저희하고 사업 연계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 송룡남 대표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행사할 때 보셔가지고 공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은 제 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직원이 4만 명이거든요. 울산에 김치 납품을 해주고 옷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작업복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홍보 영상을 사회적 기업에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그룹의 자원 및 역량을 연계한 모델을 사회적 기업의 용역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저 2017년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500개 창업 지원하고 2,500명 일자리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안심생활인데요. 이분이 요양보호사고 이분이 그 노인 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현재 74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이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분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했냐? 문제가 요양보호 사업이 하나의 굉장히 상업적으로 돼가지고 어르신들을 사고 파는 행태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한 80만 원 나오는데 어르신 한 명당 얼마씩 받고 그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도 하면서 이런 요양 사업의 양질의 그런 요양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08년부터 후원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 그 대통령 일자리 창출 표창까지 받은 대표적인 서비스 쪽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무브는 저희가 사람의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가 다 수입품이에요. 비싼 거는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전동 휠체어 같은 게 800만 원, 900만 원, 뭐 1,5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만에서 들어오는 것도 비싸고 근데 국산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지무버라는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전동 휠체어를 그리고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를 국산화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지무버에서. 저희가 카니발을 줘가지고 그 카니발을 이분들이 개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차로 진입하거나 장애인들이 손이나 발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 운전 보조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지무브에서 저희 카니발 스타렉스를 가지고 복지차를 장애인들도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쪽에서는 자연산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애인들의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유통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글로비스라고 있습니다. 차 만들면 배로 수출하고 또 국내에서는 트럭으로 차를 배달해주는 물류회사인데요. 거기서 자연산을 자기들의 그 유통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배동에 이런 매장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제조, 유통의 대표 사회적 기업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부분인데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창업 지원 CSR 사업 연계로 들어갑니다. 창조 경제 기반 조성 이거는 좀 정부에 아부하는 듯한 면인데 뭐 보고용 자료다 보니까 제가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창조 경제 자체가 또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창조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초창의허브는 서초구에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연간 30개 팀을 선발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교육, 복지, 문화예술, IT 환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서초구에 제공을 해요. 서초구에서
이 사회적 기업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받고 교육 사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윈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친구들이 H-온드림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의 청년 사회적 기업가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60개 팀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계산하기에 60개 팀 중에 한 30개 팀만 살아남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60개 팀이 다 지금 망하지 않고 다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매출이 한 40억 그리고 3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5년간 100억짜리 프로젝트거든요. 1년에 20억씩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아니 5년간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창업을 성공을 해서 다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살아남았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하는 게 이분이 저기 송명남 대표님 저기 앉아있죠. 다 살아남았죠. 네, 한 팀도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간, 이제 3년째 접었는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재 육성을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돈을 줬으면 그 사업이 그냥 그 돈 준 만큼만 했겠지만 사람을 키우고 1년, 2년 동안 H-온드림 펠로우라고 하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술도 먹고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성장을 해서 이제 강의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발표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서 2기, 3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H-온드림 오디션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계 조그만한 그런 기업이 하는 거지만 그런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사단법인, 시즈, 한국메세나협회 등 전문가 집단들하고 같이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만든 건데요. 이 점프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원래. 하버드 케네디 스쿨하고 비즈니스 스쿨 나온 똑똑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티치 포 아메리카와 같은 교육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점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술자리에서 이 점프 대표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제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점프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점프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원래 점프가 추구했던 정말 이 친구들은 탈북자 혹은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교육교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대기업이 하게 되면 거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키워야 되고 확산시켜야 되고 큰 그림을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제안을 했더니 조금 처음에는 되게 서로가 곤란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점프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저도 점프의 미션이나 점프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대기업이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조건 하에서 서로가 사업을 진행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대학생 교사들을 선발을 해서 그 교사들이 15개의 점프 스쿨, 그 지역 아동센터를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학습 봉사를 하는데 주당 12시간씩 3번 가야 돼요. 1년간. 대학생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당 3번 12시간을 거기 멀리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1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50명이 전원 다 수료를 했고요.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이제 8월 27일 날 아이비리그하고 유엔본부 이렇게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이 그렇게 고생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1년간 250만 원에 좀 작지만 장학금을 주고
저 같은 사회인 멘토를 원하는 사람을 한 명씩 붙여줍니다. 근데 자기가 뭐 대기업 들어오고 싶으면 저를 멘토로 선택하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 멘토를 선택하고, 저희가 한 150명의 각 분야별 멘토들이 있거든요. 하버드 출신도 있고 저 현대차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친구들한테 캠페인이나 특강, 토크 콘서트 같은 인문학이나 이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 친구 50명들이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지금처럼 끝나게 되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아시죠? 네, 거기에 10명을 추천해서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비리그하고 유엔본부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못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 지금 다음 주가 2기 심사인데 75명을 뽑는데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봉사활동 1년 동안 하는 건 힘들지만 또 대기업이 한다는 그런 본인들 스펙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또 선배들이 참가해 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다, 자기가 인재가 육성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아마 굉장히 우수한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 모델이 돼가지고 10기, 20기까지 갔을 때 1기, 2기, 3기들이 그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겠죠. 자기 분야에서. 그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난 H점프스쿨 출신이야. H점프스쿨을 나오면은 인재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티치 포 아메리카가 미국의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 나오신 분들이 꼭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대학생들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 실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H점프스쿨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는 분, 그분의 철학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주당 12시간을 너무 고집을 했어요. 저 많이 써왔는데 6시간만 합시다. 대학생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2시간 어떻게 주당 수업을 해요? 절대로 안 굽히더라고요. 무조건 12시간, 일주일에 3번, 1년간 가야 된다. 저는 6개월 하고 일주일에 한 8시간만 하고 한 2번만 가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흥행에 실패할까봐, 학생들이 많이 안 올까봐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고집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 후기가 뭐냐면은 12시간씩 일주일에 3번 1년간 하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점도 좋고 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있던 50명이 만나서 보면은 1년 동안 이거 뭐 기업의 사회공헌 뭐 이벤트 뭐 이런 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진정성 있게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마치 15분 안 됐나요 아직? 지났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공헌 담당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게 마케팅이나 홍보보다 훨씬 어려워요. 마케팅은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프로모션을 하면 돼요. 대행사 선정해서 경쟁 PT 해가지고 이노션이나 뭐 제일기획 같은 데 하고, 그러면 상대방 대행사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목적을, 내 물건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CS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파트너를 배려를 하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평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은 CSR에 투입을 안 시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뽑아가지고 투입을 시키고, 혹은 외부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고 짧게 봐서 바로 CSR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경영학뿐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